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독일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우려는 기업들은요, 많은 홍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딱 네 가지 숫자면 됩니다. 레인지, 주행거리, 그리고 제로백, 출력, 쿼터마일. 이 네 가지, 이건 다예요. 다 나와요. 다. 테슬라가 1020HP, PS로 1033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와 경쟁하고 싶은 기업은 그 수치를 내야 됩니다. 누가 1000마력을 원해? 아니, 1000마력을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고객에 맞게 700마력, 500마력, 300마력 나눠서 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행거리도 600km 이상, 637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맞춰야죠. 그리고 나서 또 가격에 맞게 400 줄 거, 350 줄 거 나누면 됩니다. 그 위에 기준을 잡아주는 최고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거와 이게 있는 거는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없으면서 뭘 주장할 수가 없어요. 경량화도 비슷하게 무게를 맞춰야 됩니다. 무게를 맞춰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술로 승부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막 갖다 붙이면서 포장을 해야 그게 가려지니까 벤츠가 하이퍼 스크린 들고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하이퍼 스크린 모니터로 떡칠하던 거는 예전에 독일 기업이 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거에 별로, 물론 그들도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코멘트 시스템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광고는 했죠. 하지만 그게 주력 기술이 아니었어요. 후륜을 몇 도 터느냐, 이게 주력 기술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들에게는 엔진, 그 다음에 변속기, 파워트레인의 엔지니어링이 가장 먼저였고, 그 다음이 차대의 경량화 기술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그동안 추구해왔던 방향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로백 얼마, 쿼터마일 얼마, 제로 200 얼마, 경량화 얼마. 그런데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게 싹 감춰지고 중량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i7도 중량 못 찾겠어요, 지금. 인증기관조차 아직 인증을 완료를 안 했는지 없어요. 그리고 i7도 우려하는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모니터가 또 8K 모니터 32인치인가요? 그게 후속에서 이렇게 딱 그걸 시애터 아니 그러려면은 전기차를 기존의 내연차처럼 만들면 안 돼요. 그 이동 수단에 최적화된 그 공간에서 그 큰 모니터가 내려오게 되면 그거 눈 아파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포지션을 바꿔줘야죠. 스페이스 거주 공간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에서 휠베이스도 확장이 돼야 되고 시트 베리에이션이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거주 공간으로 최적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걸 만들어줘야 가치가 배가가 되는데 그냥 내연 자동차 그 스타일에다가 위에다가 모니터 하나 딱 달아놓은 거예요. 벤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이퍼스크린하고 이게 다를 게 없어요. 이걸 또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봤지 우리가 8K 처음 넣었어. 그건 삼성, LG와 같은 전자회사가 아닌데 자동차에서 있으면 좋죠. 당연히 좋아요. 그리고 만들어주면야 기존에 없던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BMW가 안 달아줘도요. DIY 할 수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제조사가 나서서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제조사가 나서서 해줘야 될 건 성능적인 완성도입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파워트레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기전자 소프트웨어의 제어, 그리고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주행거리, 그리고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그 스페이스로서의 장점, 시트 베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가치,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V2L 같은 기능. 이건 제조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완성도 이런 것들도 그 차에 맞게 설계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달라는 건데 OTA로 때 되면은 출력도 바꿔주고 주행거리도 최적화시켜서 늘려주고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DIY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니터 달고 PC 달고 이런 것들은요 외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왜 제조사가 나서가지고 이게 세일즈 포인트고 앞으로 첨단 기술 우리가 보여주는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현대가 이거 타산지석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모니터 지금 시급해서 막 모니터 여기저기 달고 그러는 거예요. 앰비언트 라이트로 막 색깔 바꾸고 전면에 레이저 라이트 같은 거 달고 그 제가 이전에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이 안 되게 되면은 그 기술을 커버하기 위해서 화려함으로 그걸 덮게 될 거라고. 화장이 짙어진다.
지금 벤츠 BMW가 화장이 짙어지고 있고, 이전에는 본질적인 가치라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자꾸 지금 전면에 나와가지고 그걸 본질적인 가치인 것처럼 네 가지 숫자로 경쟁을 해야 돼요. 타이칸도 지금 1000마력 가지고 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다음 모델은 1000마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니 1000마력이 나오고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만큼 경량화도 이루고 주행거리도 일단 빼야 돼요. 가격이 어떻게 됐든 그건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일단 그게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난 1000마력 필요 없어 하면 아니 1000마력이 있는데 그거 낮추는 게 뭐 어려워요. 낮추는 만큼 낮추면 되잖아요. 뭐, 나 300마력만 필요해. 그럼 베리에이션 있으면 되고, 400마력, 500마력에 맞춰져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베리에이션을 늘릴 수가 있는데, 1000마력에 있는 기업이 이렇게 하는 거와 1000마력이 없는 기업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다르다니까요. 테슬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가 1000마력, 637! 이 정도야, 우리가. 그리고 가격, 이거 해가지고 뭐 1억 6천, 1억 7천이야? 12만 불대야. 해봐.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따라가야죠. 따라가고 나서 얘기하자고. 따라가고 나서. 따라가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뭘 생각하고 뭘 두고 봐요, 두고 보기.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많은 기업들이 대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경쟁하길 원해요. 어떤 한 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길 원치 않는다고. 왜?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테슬라가 워낙 지배적이고 상품성에서 독보적이니까 원자재 올리는데 막 마음껏 가격 올리는 브랜드가 테슬라밖에 없어요. 다른 기업은 그렇게 못해요. 왠지 아세요? 아, 그들도 양심이 있지. 못 올려.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올려요? 테슬라는 당당한 거예요. 테슬라는 우리가 최고인데 뭐. 이게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뭐든지 테슬라보다 더 잘하는 기업이 나오고 더 뛰어난 상품성이 나오면 테슬라가 득보되는 거고, 테슬라가 최고면 나머지가 득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시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독일 기업이 지금 모니터 가지고 자꾸 잡기술 가지고 승부를 건다라는 거 진짜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2023년에 나오는 i7도 내연차 위주로 해서 나오는데 출력이 딱 먼저 나오고 주행거리가 딱 나오고 공차 중량이 딱 나오고 뭐 쿼터마일 같은 거 제로백 같은 게 앞에 딱딱딱 나와야 돼요. 이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 이렇게 좋은 방식이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건 정면 돌파할 만한 기술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비자들은 본질을 보실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즉 본질을 못 잡고 기술의 핵심에 다가서지 못하는 브랜드가 뭐가 있냐, 어디가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 좋아서 승차감이 좋아서 품위가 있어서 이거 판단하시는 건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1000마력 어디다 써? 어디다 쓰긴 뭘 어디다 써요? 뭐 있으면 저도 1000마력짜리 사서 그냥 안 쓰더라도 주차장에 놓더라도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1000마력 일단 만들어 놓고 나머지 뭐 500마력, 400마력, 300마력 막 만들면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도 1000마력 있어. 우리도 가벼워. 우리도 2.23톤 밖에 안 나가. 우리도 한 번 충전에 주행거리 한 600km 빠져. 근데 브랜드가 우리는 예전부터 비싼 거 알잖아. 좀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은 못지않아.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뭐 쉴드 치시는 분들도 괴롭잖아요. 오너분들, 그 브랜드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쉴드는 일단 치고 나는데 뭐 쉴드 치면서도 개운하지가 않으시죠? 네. 소비자들은 다양한 기업들이 같이 경쟁하는 게 좋아요. 지금 저희가 벤츠, BMW라든지 포르쉐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압박을 주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압박도 받지도 않아요. 저희가 뭐 얘기한다고 주가 영향도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게 본질이고 그게 팩트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 사실을 직시하면 누가 유익하냐? 소비자들이 유익해요. 우리들이 결정하는데 유익하다. i7은 기대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성능이 공개되는 대로 뭐 그걸 알려드리겠지만 iX에서 크게 또 i4에서 아마 최대 회전수는 17,000rpm까지 쓸 것 같아요. 주행거리도 뭐 400한 초반대 환경부 기준으로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1억 중반에서 뭐 2억 초반 뭐 그 정도 형성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이제 테슬라 모델 S 플레드하고 경쟁을 못하죠, 성능으로는. 그런데 이제 다른 가치를 보시는 분들은 뭐 그걸 사실 거예요. 그 관심이 있고, 그다음 모니터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시도되는 것도 뭐 나름 뭐 나쁘지 않은 방식이고, 뭐 뒤 스티어링 후륜 쪽에 트는 것도 나름은 의미 있는데, 본질적으로 과연 그들이 언제
4가지 숫자 테슬라처럼 당당하게.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이걸 그대로 좀 테슬라의 방식대로 공격적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EV6 GT 같은 전략 좋아요. 제로백 3.5초. 네. 그다음에 584마력. 네. 그리고 당당하게 가격은 7천만 원대. 7천만 원대에서 그런 전기차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차별을 가지고 나가고 고성능 모델은 그냥 자신 있게 몇 가지 숫자만 딱 내보내 주시면 그러면 알아서 이게 정리가 돼요. 알아서. 많은 분들이 성능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뒤에서는 그 성능이 주는 엄청난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 후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완벽하게 기술 선도업체로서 시장을 장악한 이유가 바로 그 핵심이 그거예요. 이번에 뭐 최대 실적, 순이익도 뭐 4조 이상. 테슬라 천하가 되기 전에 다른 기업들도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이뤄내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잡기로 승부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 기업이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서도 몇 기업은 살아남아서 견제를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품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자동차 시장을 전자업계처럼 디지털 업계처럼 선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꽤 흥미진진한 일이겠죠.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항상 엿보는 건 정말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그리고 또 장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특정 브랜드에 대해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서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에 접근하는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눈 씻고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현대기아가 본질에 접근하는지, 정면 돌파를 하는지, 이걸 주의 깊게 보세요.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재밌고 꿀잼인데, 싸우실 시간 없어요. 이거 보고 관전평을 남기셔야지. 저희도 관전평 남기느라 아주 바쁩니다. 네, 주말에 그냥 잠자기 좀 그래서 잠깐 영상, 요 편집 없이 그냥 바로 의견 공유하는 방식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